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그걸 네. 그런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네. 붙여서 네. 고발하면은 대통령을 고발하면 대통령과 현행범이 아니면은 소추가 안 되지만 네. 정보 관계자를 고발한다는 매수죄로 저는 된다고. 그 실제 어떤 경우가 또 있는데 그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그 소상공인들 긴급 대출해 준다고 그 광고를 했잖아요. 그 대출을 했는데 그 이제 신청했던 사람들이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제 돈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신청해놓고 이제 그 1,000만 원, 2,000만 원 긴급 자금 쓰겠지. 학원들이 또 대부분 다 어려웠잖아요. 왜? 그 신청을 다 했는데 선거 딱 끝나는 날 저녁하고 아침에 문자가 띵띵 왔는데 그 자금이 이제 없으니까 6개월 뒤로 미뤄졌다. 그냥 일반은행으로 가시라. 그럼 안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거 중소기업 자금 한쪽 당에는 준다고 한쪽에는 안 준다 해서 이제 집 주는다는 찍었는데 선거 딱 끝난 거 동시에 날라왔는데 안 된다는, 결국은 안 된다는 문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거 뭐 잘못됐구나. 그거는 거는 뭐냐면 공직선거법 제1조가 예. 그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정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헌법상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지고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해야 하는 걸 방해행기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예,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봐도 명확한데. 그 목적에 반하는 건 물론이고 그런 행위들은 230조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유도로 배수를 해가는 때문에 배수죄는 이렇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거는 물론이고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도 매수죄예요. 그렇죠. 그렇게 금품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매수죄가 맞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대해서는 매수죄라고 보고. 그럼 그 행사님 확실하게 그러면 단답형으로 딱 말해서 그럼 이번 21대 총선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저는 선거구 혁정부터 완전히 부정이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기본소득은 매수에 의한 선거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다. 확실히 미쳤다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참 이게 제가 들어도 좀 깝깝합니다. 저희가 봐도 이게 뭐 이 시점에서. 그러고 아까 그것을 제가 더 말씀드리기 대응 판례를 하나 더 부당성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당성을 제가 주장을 할 때 공무원이 부당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5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그 부당성이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1차적으로 즉시 시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본식을 거행하는 것도 금지하는데 돈 100만 원 줄게 푸는 거 이게 아까 그 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왜냐하면 그 대검 판례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법 목적은 물론이고 법률 전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아까 86조 1항을 제가 이야기했고 또 대검 판례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판례로서 하고 있습니다. 2010두에 25,909호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 행위를 하는 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 행위하는 걸 부당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역시 선거에 도입하면 경쟁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강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부당한 거다. 그리고 이 법에서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점적 시장에서 정부가 독점적인 정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면 경쟁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우리가 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독점적 시장에서 경쟁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가지고 이 법률을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이걸 적용하면은 국민의 자유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해야 될 어떤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에 비추어 갖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즉시 시행하지 안 해도 되는 내용을 또 상급분립회가 국회의 권한을 심해갖고 정부가 먼저 하고 그러고 즉시 시행 안 해야 될 거 선거에 임박해갖고 선거 기간 중에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받은 사람이 풀을 찍고 그렇죠. 이제 손해 봤다 푸는 거까지 실질적으로 그 왜곡이 국민의 자유 의사를 왜곡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부정선거라고 아니한다면 세상에 그러면 부정선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말잡적인 부정은 잘 알아요. 근원적인 부정은 잘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몸에 들은 암은 잘 못 느껴요. 사람은 죽는데. 그런데 바늘 갖고 손톱 밑에 탁 찍으면 딱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 말잡적인 거는 3.15 부정선거는 내가 이야기한 말잡적인 투표 행위의 부정이고 이거는 대통령이라고는 이 통치권을 가지고 정부라고는 독점적인 권력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재난 기본 소득을이라고는 걸 내세워갖고 서울 경기지역을 싹쓸이 해간 거예요. 싹쓸이 부당성을 행사해서 부당하게 이 선거에 영향력을 재난 기본소득 제공이라고는 기본소득 제공이라고는 이 부당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거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판단을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는 내가 정부 마음에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주관성은 몰라요. 근데 그 주관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그 행위가 계획적 조직적 행위였다면은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선거에 임박해서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래요.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줘서 70% 국민한테 줘갖고 70%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10%나 20%가 넘어와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락에 10% 정도 차이 나는 정도는 뒤엎어서 당선되겠다고 하는 이 계획적 조직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라고 제가 단언을 제가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인데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이 이제 담당을 하겠지만 주인은 누굽니까? 헌법 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그 국민 중에서 누가 나서야 되느냐? 일반 국민은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겠네. 시민단체가 나서서 자꾸 주장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문제는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법원에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고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인식시켜갖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종합해서 정리를 드리면은 85조 1항에서 공무원 등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5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그 부당성의 개념은 86조 1항을 고려해서 해석할 때 즉시 시행하지 아니할 사업이라면은 기공식을 하면 안 되듯이 이게 결국 기공식과 같은 거 아니에요? 주겠다 그런 이야기 기공식이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법원 판례가 이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 행위를 하는 게 부당하다고 했듯이 경쟁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나서서 감권이 나서서
적재난 기본소득으로 매수를 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한 자체가 부당하고 그 자체도 의사결정 구조인 캐가 국민이 이 의사결정을 국회에 위임했는데 집행관이 나서서 권력 분립을 침해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부당하다 이런 요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다른 거 몰라도 저도 이게 한 표를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님 활동하시는데 좀 같이 뜻을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다시피 정부기관은 사실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정말 힘을 쓰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점점 전 세계 정부는 작은 정부가 돼가는데 한국 정부는 자꾸 비대해져 가는 것 같아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는 자익과 우익 그렇게 좌측 날개와 우측 날개, 날개 입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두 개가 이 나란히 흔들어야 균형 있게 날아갈 수 예,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 공감을 합니다. 저는 현재 계실 때 너무 보수들이 시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시민운동을 제가 많이 하면서 그 좌측 좌측 날개, 좌익이라고 하면 좌측 날개 입장이야. 날개 쪽에 이 균형을 유지하고 해야 된다는 걸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상태는 너무 또 우익이 약해지고 좌익이 너무 세져 버려서 어떤 정도로 됐느냐면 제가 뭐 대통령권은 가져갔지요. 지방의회 다 가져갔지요. 상관이 달라서. 단체장 다 가져갔지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 가져갔지요. 예. 헌법재판소장 가져갔지요. 그러다가 국회의원까지 이번에 180조가 싹 가져가갖고 이 우측 날개가 이미 꺾여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좌우 우가 균형을 유지하고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이번에서 이제 진해 지역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 높이 1,400% 정도 차이 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진해는 군소도시가 되고 이래갖고 날마다 꽂아만 되는 당선되는 구조인데 1,400% 차이 날 정도로 군사시치에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이 주인이 된 거야. 이때고 국민이 종이야. 아마 이세는 많으면 상관없는데 가리방상해지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전국 선거가 경상도뿐만 아니고 서울도 그렇고 가리방상해져야 된다. 그래 국민이 주인이 된다. 호남이 지금 70%, 90%, 80%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석은 100%. 의석 100%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경상도도 역시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국민들이 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부가 저는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이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분들이 쓰는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인간중심이라고 하는 단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공유경제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가 공산주의 용어예요.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베푼과 나눔이 있어요. 가진 사람이 베푸는 거하고 무정부를 나누고 갖는 거하고는 달라요. 나누고 갖다 푸는 말이 왜 내 걸 갖다가 나누는데요? 그건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맞아요. 그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다음에 그걸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정책들이 퍼주기를 하면서 하위 소득자한테 주다 보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노는 게 더 나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 1급명인인데 160만 원 받는데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백도라지 식다고 할때는 지기 애분은 되기를 원해요. 그는 농담이지만 애분은 되면은 직업정형이 돼가지고 5조 원 받을 건데. 저보다 벌이가 좋은데요. 이건 아니다. 그렇게 나눔과 베푸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하는 것들이 보면은 스탈린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스탈린의 어떤 선동 전술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혁명을 성공하려면 대중을 선동해야 되고, 대중을 선동하려고는 언어를 혼란시키라. 맞습니다. 언어를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알아듣기를
인간정신권이간에 모든 내 중심인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 중심인 거야. 예. 그래서 북한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거하고 헌법하고 영 반대로 운영이 돼. 저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언어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니고 인간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고 네.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혼란시킨다 이 이야기를. 그리고 함께하고 더불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함께는 다 함자 어깨겠잖아요. 우리 있는 어깨 짚은 우리 안에 네, 네. 이 이야기고 더불어는 더하여 불어나다 푸는 거라. 네.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언어를 혼란시키고 있고 그 공유경제, 그다음에 사유경제 이런 부분들의 단어를 혼란시키고 이번에 저는 기본소득을 갖다가 기부로 푸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안 찾아가면 어떻게 이게 기부입니까? 강제로 해소가 하는 거지. 그거는 강제 해소지요. 기부가 아니에요. 기부라 푸는 거는 뭐냐 하면 베풀어서 주는 건데. 농협 직원들 기부 당했습니다. 거꾸로 자기네들이 그거 안 하면은 예. 신청 안 하면 그냥 맞아요. 예. 가져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저는 더 궁금한 게 가서 어디다 쓸지가 궁금해. 난 기부는 만약에 진짜 기부라고 하면 가가 어디가 금액을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어디다 써요? 거기 이제 거기 이제 예. 굉장히 이제 또 다른 법률의 문제하고 예, 부딪힙니다. 예. 기본품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동모금회법이 있고요. 기억 말로 쓰는 게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기본품 일반적으로는 기본품 모집 예.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품을 모집하고 그쵸. 써야 되고 예. 특별하게 복지 분야에 대해서 공동모금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있어갖고 공동모금회에서 네. 모금했어요. 예. 근데 공동모금회에서 모아가 쓰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라서 보건복지 분야에만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기본품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예. 거라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공동모금회 거는 30% 자기네들이 모금하는데 저건 임금비 쓰고 70%를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예. 저거는 그런 돈이 아니고 기본품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저거는 이제 공무원은 기본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기관은 받으면 안 돼요. 세금을 받기 때문에 기본을 받으면 안 되게 돼요. 기부 받는 데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받았을 때 예. 공무원은 받아가 단순 전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달 기능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게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이 법적인 새로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이거 관련돼하고 이번에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 법률에 내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법이 없다면 기본품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기본품 모집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진짜로 참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더 궁금했던 게 어차피 여담으로 제가 좀 한 10분 내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담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 먼저 자기가 이제 자기 돈을 기부를 했다 그랬거든요. 맞죠. 또 자기도 그럼 뭐 돈을 받을 기준이 되는가? 60만 원. 그게 저는 더 궁금해요. 그래 이제 그 관련해갖고 재산이 상당하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지원금 받았는 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이 봉급을 지급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해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봉급 안 받다 보면 안 돼요. 주는 규정만 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해소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해소를 한다 보는 거는 이해됩니다. 결국 기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정부는 세금을 받기 때문에 기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제 대통령이 저는 기본소득을 받았는데 지급하는 규정만 있지 그걸 해소하는 규정이 지금 법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는 없는 걸 알고 있고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소한다고 하는 거는 불법이다. 불법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진짜 기부를 하려면 이래야 되겠죠. 정부에서 그걸 그대로 그리고 그다음 보면은 만약에 그런 법을 만든다면은 그 해수 규정도 있어야 되고 해수의 행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규정까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법 미비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전체 직권남용이고 독직이라고 해요. 제가 독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독직은 뭐냐 하면은 또랑독자입니다. 또랑독자.
시기를 가지고 또랑을 딱 하는 거래. 그리고 위에는 모르는 거래. 그러니까 뭐 동물이 또랑을 줄줄줄 흘러가게 하는 거야. 그게 독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회수를 해가지고 이 돈을 예산에 그 뭐 이거 정부 수입으로 자꾸로 강제 징수를 하고 돼 있다면은 이게 세입으로 기타 세입으로 잡혀갖고 예산 편성이 돼갖고 국회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기본품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 그 기부를 이렇게 처리해가 모집이 됐다 보면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되고 그 지정한 기간에 전달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저는 그 이해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경남에서 하는 그 기부 지원을 받아왔거든요. 40만 원 카드를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사에도 실어놨는데 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 사용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경남 그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가 돼서 그 위치 안에 있는 가게나 상업이나 그 대신 이제 그 대형 마트나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또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세금지가 타지로 되어 있는 곳은 안 돼요. 경남 안에서만 소상공인 위주로 쓸 수 있게 되니까 학원비 같은 것도 결제 가능하고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그럼 기부에 쓸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방금 이야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에만 쓰라고는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제 그 창원시만 쓰라, 경남도만 쓰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써라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대형마트는 어느 정도 뭐 자생력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하다가 소상공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책은 정당하고 저도 그 문제 그런 게 아니라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대통령이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국가에서 주는 재난 기부금을 갖고 수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법 위반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 기부를 한다면은 지정된 어디 보내기 전에 기부를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은 그걸 전달하는 그렇죠.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 이상 못하게. 그 얘기를 드립니다. 제 말이. 그리고 행위기금이라서 공무원은 정부는 국회에서 결정한 것만 시행을 하는 거지 지가 만들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그래서 머리가 국회라면 대한민국의 용광로는 국회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확 녹화가고 만들어내면 정부는 몸통과 손발이 되고 집행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는 검찰과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집행권 중에서 이제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정이 중요하니까 선관위라고는 그걸 행정권은 이권 분립시켜가지고 해놓은 거고 그 이제 이권 분립되어 있는 게 이제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감한테 이제 도지사로부터 분리시켜놓은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이 기준을 흔들면은 이 마치 마음대로 흔들리 다니는 게 기준을 딱 정하면은 뭐든지 맹쾌해지는데 기준이 흔들리면은 그만 흔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정부는 언어를 혼란시켜 가지고 기준을 흔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해 주는 게 이 달콤하고 국고는 텅텅 비어 가는데 국고는 텅텅 비어 가는데 벌써 비었죠. 퍼주니까네 우선에 달콤하니까네 국가 망하는 거는 모르고 막 국민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권력을 균형을 유지해줘야 된다. 정기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권력도 가리방상하게 좀 해줘야 되지. 일방적으로 가져가면 독재로 됩니다. 독재는 결국은 투표 시원인 도편 투표 원칙에도 반하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99%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독재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경계하면서 민주주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또 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석종근 행정사님입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 혹시 뭐 도움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오늘 했던 거, 관건 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저희가 기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를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로나 지원금 자체가 관건 선거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인단을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이제 더 이상 이 관건 선거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면 응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